자, 공통 주관식 같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특히 20번에 이 그림은 우리가 3평 벼락치기 3강에서 요 모양 똑같이 연습했었죠. 네. 자, 그때 제가 강조 드렸던 거 삼각형 안에서 이렇게 내분점 등장하면서 둘이 더해져서 180도가 되는 요 두각이 나오면 각을 중심으로 식 세팅을 할 것. 똑같아. 그치? 자, 선분 길이 B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BC를 3대1 내분해요. 그래서 여기를 3A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해보자. 그리고 AB 대 AC가 2대1 그래서 요 길이를 EB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세팅을 하자. 그리고 나서 3분 AD 길이는 루트 2로 줍니다. 네. 그래서 논리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코사인 값을 주고 있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 세 변의 길이가 다 나타나 있으니까 4분의 루트 2로 주어져 있고, 자, 세 변 길이 넣어서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웃한 두 변, 그래서 2 루트 2 거기에다가 3a. 자, 거기에다 제곱 올라오겠죠. 2고 그 다음에 9a 제곱 그 다음에 마주 보는 변 마이너스 4b 제곱. 네. 자, 그리고 나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치? 그러니까 자,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떤 사이? 부호 바꿔주면 같아지는 사이. 그죠? 네. 자,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식 세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 자, 여기 2 곱하기 루트 2에 a 그 다음에 제곱 올라와서 2에다가 플러스 a 제곱에 거기에 마주보는 변 b 제곱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겠다. 그죠? 네. 자, 여기에서 a, b에 대해서 식 하나가 나오니까 미지수 하나는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이랑 그리고 요 식이 같습니다 에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양변의 2루트 2a를 곱해버리자. 그치? 그러면 자, 여기 2루트 2a 빠졌으니까 3. 그래서 3을 여기다 곱할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3에다가 2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 값이랑 뭐랑 같아? 분자랑 같은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9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랑 같아짐. 자, 그래서 정리. 9a제곱 여기 마이너스 3a제곱이라서 12a제곱. 자, 그 다음에 2고 넘어가면 플러스 8.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b제곱이었고 넘어오면서 7b제곱. 자, 그래서 양변 7을 나눠버리자. 그러면 7분의 1에 12a제곱 플러스 8이 b제곱이랑 같아요. 네. 자, 그래서 b제곱 대신에 a에 대해서 바꿔서 a 구하기.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분모를 곱해버리자. 그래서 4분의 루트 2에다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곱해지면 4고 그래서 왼쪽은 3a가 돼버리지. 그치? 분모 그냥 양변 곱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분자 정리해 볼 건데 2에다가 플러스 9a 제곱에 그 다음에 b제곱 자리에 이 식으로 대체해서 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4 그리고 12a 제곱 플러스 8. 네. 자, 그리고 이제 a에 대해서 싹 정리해주면 이제 차차 정리가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 양변 7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21a 그리고 14 플러스 63a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48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15a 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21a 그 다음에 14 빼기 32니까 마이너스 18은 0 5a 제곱 마이너스 7a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이 0 처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인수분해가 1, 5 그 다음에 2, 3 여기가 마이너스 붙겠네. 자, a가 당연히 변길이니까 2가 됩니다. 그죠? 네. 자, a가 2예요. 자, 그러면 b를 제가 지웠는데요. b가 아까 뭐였냐면 7분의 1에다가 거기에다가 12a제곱 플러스 12a제곱 플러스 8이니까 그러면 4. 그러면 48에다가 플러스 8. 그럼 56. 거기에다 7 나눠주니까
56 나누기 7 그러면 b제곱이 8. 그래서 b가 2루트 2 계산이 됩니다. 됐죠? 네. 자, AB 확정됐고 지금 구하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 ABD에서 외접원의 넓이 구하래요. 자, 그러면 마주보는 대변 대각 사이 따라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해 주면 되겠다. 자, 코사인 세타가 결국 4분의 루트 2 제곱해서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제곱해서 8분의 7 돼야겠지. 그래서 루트 8분의 7 그냥 이렇게 씁시다. 네. 됐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사인 세타 그래서 2 루트 2분의 루트 7 분의 마주 보는 변 그럼 2b죠. b가 아까 2 루트 2였으니까 곱하기 해서 4 루트 2입니다. 네. 자, 이 값이 뭐랑 같다? 2r 외접원의 질은. 그래서 양변 2 나눠버릴게요. 자, 결국 r의 값이 얼마가 돼요? 루트 7분의 8입니다. 됐죠? 따라서 자, 반지름이 루트 7분의 8인 원의 넓이 구해주면 돼. 따라서 7분의 64파이가 외접원의 넓이가 되고, 자, 문제에서는 기하분수에서 분모 분자 더하라고 하네. 따라서 답은 71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재밌죠? 사물학평 벼락치기에서의 상강에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20번에 딱 나왔습니다. 그때도 강조했던 거, 자, 더해져서 180도가 되는 사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삼각형에서 내분점 잡고 잘라주는 요 패턴이 나왔을 때는 항상 요 각을 중심으로 식을 세팅을 하자. 자, 첫 번째 항이 자연수. 자, 요 조건 체크해 놓고, 그리고 수열 AN이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기준은 AN이 3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야. 잘 보시면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이 만약에 10이 아니잖아? 10이 아닌 값이 딱 나오면 무조건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고. 그치? 근데 만약에 10이면 사실 요 식을 통해서 10이 나왔을 수도 있고, 요렇게 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선 10이 아닌 값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어디로? 요 위의 식으로 따라서 가자. 네. 자, 요 정도 정리하고 가도 덜 헷갈립니다. A6의 값을 줘요. 그리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습했던 대로 역추론해서 가시면 돼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A6이 2입니다. 그러면 10이 아니지. 그래서 이 2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거야? 10이 아니면 무조건 요 식을 따라가. 그래서 5분의 A5로 결정이 됐네. 자, 따라서 A5도 확정이야. A5는 10이에요. 자, 그러면 A5가 10일 때는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A4가 3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이 10이라는 값이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 4분의 A4로 결정이 됐겠지. 그치? 따라서 A4의 값은 얼마다? 40입니다. 네. 그러면 A4가 또 어때? 10이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은 3분의 A3에서 왔을 거라고. 그치? 따라서 A3도 확정. 120. A3도 10이 아니네. 그러면 이 식은 또 어디서 왔어요? 2분의 A2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A2 확정. 240. 자, 또 10이 아니죠. 그럼 이 식은 또 어디서 왔다? 1분의 A1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 A1 하나는 결정이 된다. 240입니다. 자, 그럼 이제 A4가 3보다 작을 때 상황으로 가보자. A4가 3보다 작을 때. 네. 자, 그러면 A4가 3보다 작다. 어떤 값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알고 있어. 3보다 작으니까 분명 10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10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이 식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A4는 3분의 A3을 통해서 나왔구나. 그러면 봐요. 이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 A3이 3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에서 A3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A3의 범위 한번 봅시다. 자, 3보다 더 크거나 같았다. 근데 3분의 A3이 3보다 작아. 그 얘기는 A3이 9보다 작을 거야. 그치? 여기서 봐요. A3이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 모릅니다. 근데 10은 아니라는 거 알아. 맞지? 그러면 A3이 다시 또 뭐랑 같다? 2분의 A2랑 같아요. 그쵸? 네. 자, 요 식을 쓰기 위해선 당연히 A2는 3 이상이 되는데, 자, 봐봐. 2분의 A2가 A3이랑 같으면 A3이 범위로 주어져 있으니까 A2도 범위로 나타날 수가 있죠. A2를 범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A2는 양변 2 곱해주면 되니까
6 이상, 그 다음에 18보다는 작아집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면 A2가 이와 같아. 그러면 자, A1이 3보다 더 크거나 같았을 수도 있고 A1이 3보다 작았을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가 봅시다. 만약에 A1이 3보다 작았어. 그러면 이 안에서 A2가 10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첫 번째 항이 자연수였으니까 자, 그래서 방금의 논리 그대로 결국 A1이 1, 2 가는. 그죠? 네. 자, 그럼 A1이 3 이상이었어. 그러면 A2의 식은 어떻게 결정이 됐다? 1분의 A1과 같더라. 그죠? 그러면 A1은 자연수였으니까 6 이상 18 미만의 자연수 따져줍시다. 그래서 A1은 6부터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다 가서 제일 큰 게 17까지 가는. 그쵸? 그래서 A1의 상황이 다 확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 한번 내볼게요. 240에다가 거기에다가 6에서부터 17까지 더할게요. 그래서 전체 등차수열처럼 더해버릴까? 그러면 항의 개수 1에서부터 5개 빼주면 돼서 2분의 12. 그 다음에 더해주니까 23. 거기에다가 1, 2까지 포함. 그죠? 6 곱해지니까 그러면 138. 더해서 141. 그러니까 381 계산이 됩니다. 네. 자, 22번. gx가 구간함수야. 그걸 이용해서 미분 가능 조건 이용해서 3차 함수 추론입니다. 자, 이렇게 구간함수 들어오면 어디에 집중? 경계일 때 집중. 그래서 0일 때 미분 가능하게. 자, 그것부터 스타트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경계일 때 x가 0일 때 관찰할게요. 미분 가능 조건 나오면 우리 두 가지 하죠. 연속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0 마이너스. 그러면 f 0이지. 좌극한. 0에서 우극한 갈게요. 그러면 자, 이 값은 절대값 f0.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0 넣어주면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 8이니까 빼기 8이야. 그죠? 네. 자, 그럼 식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f0에다가 거기에다가 더하기 f0. 자,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돼? 플러스 8이랑 같아져야 돼. 자, 그러면 이 형태는 꽤 많이 봤죠. 만약에 f0이 음수라면 어때요? 그럼 이 값이 그대로 0이 될 거야. 그 얘기는 f0이 0이어도 0이니까 f0은 양수야. 그러면 여기 오른쪽씩 봐요. 양수라서 이 f0이 8이니까 f0의 값이 확정. f0은 4예요. 그래서 3차 함수 fx의 상수항 확정. 자, 일단 연속 조건 갖고 왔으니 두 번째 우리 또 뭐 한다? 미분 가능 조건 쓰겠죠. 자, 좌미분 계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f'0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근데 잘 봐요. f0이 4야. 그러면 0 플러스에서의 오른쪽에서의 0에서의 우미분 계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절대값 신경 안 써도 돼요. 알맹이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f'0이야. 그냥 절대값이 그 안에 알맹이니까 fx가 돼서 그래서 f'0이 되고 그죠? 네. 자, 그리고 0일 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8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때는 어쨌건 2x제곱 마이너스 8 함수야. 그러니까 0일 때 미분계수 당연히 0이 되겠지. 예? 자, 2x제곱 마이너스 8 함수 어떻게 생겼어?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꼭지점이 0,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생긴 함수였다고. 2에서 꺾이는. 그치?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줬어. 어쨌건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 얘들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0이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이게 빼기 0. 미분계수 어차피 0이야. 그러면 자, 부호가 바뀌었는데 서로 같네요. 그 얘기는 뭐야? f'0이 얼마다? 그렇지, 0이야. 그치? 자,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도 알고 미분계수도 압니다. 따라서 fx식을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지. 최고차 함계수 모름.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 모름. 그렇지만 x의 계수 알아. 0이야. 상수항 뭐야? 0이야. 아, 죄송해요. 상수항 3이라. 그죠? 네. 이해됐지? 만약 여기가 cx면 미분했을 때 c만 남잖아. 그게 0인 거니까. 그래서 fx에서 미지수 2개만 잘 챙겨주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보죠. 이제 x가 0일 때를 관찰했으니까
x 음수 상황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3차 함수야. 근데 자, 0 이후에서는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절대값에다가 절대값을 빼줘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다? 특이점에 집중을 하는 거다. fx에 대해서 아직 모릅니다. 0일 때 여기가 f'이 0이면서 f'이 4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그 다음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자, 뒤에 있는 이 절대값 함수는 명확하죠. 이 안에 알맹이가 0일 때가 언제야? 엄밀하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x가 0 이상에서만 쓸 거라서 x가 2일 때만 관찰을 해주면 돼. 맞죠? 그럼 알맹이가 0 되죠. 그러면 2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x가 2일 때. 네. 자, 그래서 음수 부분은 2죠. 양수 부분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양수 부분에서 x가 2일 때 특히 보시면 자, 요 함수를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볼게요. 절대값 fx에다가 거기에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지금 미분 가능 함수인데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지. 그치? 근데 자, 언제나 얘기합니다. 확정된 부분부터 건드리면 돼요. 그래서 fx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 자, 요 함수를 일단 그려볼게요. 여기 알맹이 함수가 아까 사실 그렸지만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요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원래는 0,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 꺾이는 점이 2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참고로 y는 2x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해주면 미분했을 때 값이 뭐가 돼? 4x가 돼. 그치? 그래서 2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8입니다. 그죠? 네, 8이야, 8. 자, 근데 지금 절대값을 씌워줬으니까 어떤 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그치?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렸으니까 요 함수는 2에서의 우미분계수는 뭐가 된다? 플러스 8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뭐가 돼? 마이너스 8이 돼. 아니, 그러면 지금 x2에서의 좌우를 살펴봤더니 미분계수가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x가 2일 때 얘가 어떻다? 뾰족점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2에서.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미분계수를 처리했을 때 어때? 8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자동으로 2에서 미분 불가해야 돼. 맞죠? 자, 미분 불가한데 그때의 미분계수도 확정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요. 지금 이 fx는 2에서 미분 불가점이 똑같이 발생했어. 어떤 함수? 이 앞에 걸리는 요 함수. 자, 요 함수의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똑같이 2에서 접혔습니다. 2에서 미분 불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뚫으면서 지나가는 거지. 근데 뚫을 때 미분계수가 또 뭐가 돼야 돼? 여기가 빼기해서 미분 가능으로 돌아섰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어야만 하겠네. 맞죠? 네. 왜요? 잠시만. 3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래서 뾰족점이 발생해.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해서 가로선에 대해서 접어올린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접히면 항상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서로 부호다는 값이야. 맞지? 얘가 플러스 8이면 얘는 마이너스 8이라고. 근데 빼줬을 때 이게 미분 가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2에서 반드시 얘가 미분 불가면 얘도 같이 미분 불가가 되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이 빼기 함수가 미분 가능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의 미분 계수가 얘도 똑같이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8인 상태로 바뀌어야만 해. 예를 들어서 봐. 여기가 플러스 9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였다 생각해봐. 그러면 자, 우미분계수는 1이 되죠. 그죠?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그럼 좌미분계수는 뭐가 돼?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이 전체 함수 빼기 함수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된다? 8이 되고 마이너스 8이 이러한 상태로 접혀야만 하는구나. 맞죠? 네. 아하. 그러면 fx에 대해서 또 추가 조건이 주어진 거야. f2는 뭐다? 0이다. 3차 함수가 2에서 뚫으면서 만나야 한다. 그 다음에 f
F'2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플러스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8만 가능하다. 그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 함수들을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fx는 y절편이 4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만나? f'이 0이면서 4랑 만나. 그치? 0,4에서 f'0은 0이었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최고차항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치? 자, 만약에 최고차항이 양수인 함수였다면 또 한번 가볼게요. 여기 0일 때 4 지나가고 2일 때 뚫으면서 지나가게끔 하려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극대를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에서 뚫으면서 지나가려면 추가로 이런 점이 있어야 돼. 추가로. 맞지? 아니 이렇게 되면 봐요. 분명히 이 함수는 2에서만 미분 불가하고 나머지는 미분 가능해. 그치? 그렇게 되면 이 지점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좌미 다른데 얘는 좌미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분 불가가 돼버리는데 우리는 전체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추가 뚫는 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추가 뚫는 점이 없으면서 2에서 뚫고 나올 수가 있나? 4에서 접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 F'E는 2에서의 상황이 어때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딱 미지수 2개가 필요했는데 끝났네. 그죠? 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2일 때 0이네. 그래서 8A 플러스 4B 더하기 4가 0이고. 그죠? 그래서 2A 플러스 B 더하기 1이 0 처리가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2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이더라. 그래서 F'X 해주시면 3AX제곱에 거기에다 플러스 2BX 와야 하니까 2 넣어줄게요. 그러면 12A 거기에다 플러스 4B 자, 이때의 값이 마이너스 8임. 마이너스 8. 자, 양변 4 나눠주면 3A 그 다음에 플러스 B 여기가 마이너스 2 그쵸? 네. 자, 그래서 요거 아예 넘겨버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 마이너스 1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의 식을 빼보자. 그럼 왼쪽에 A만 남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B는 얼마예요? B는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서 확정입니다. 네. 자, 따라서 이제 답 구하고 마무리합시다. 따라서 F-5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125 거기에다가 25 더하기 4, 29 그래서 답은 154 답이 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언뜻 봤을 때 와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라서 엄청 무섭지만 항상 어떤 습관을 들인다?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특이점, 어떤 특정 스팟에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구간함수 등장하고 미분 가능 조건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0일 때 관찰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 음수일 때는 미분 가능한 거 당연하죠. 3차 함수 일부니까. 근데 0 이상에선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야. F에 대해서 모르지만 뒤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확정이라서 2일 때가 명확합니다. 그쵸? 2일 때 첨점 발생. 그러니 당연히 2일 때 관찰해야겠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험 당일에는 못 건드렸던 문제, 해설 보면서 약간 고개는 끄덕여지는 문제들 있을 거야. 해설 보면서도 와, 저거 내가 풀 수 있을까 싶은 문제도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본인의 리미트를 너무 작게 갖고 가지 마. 아직 3월이에요. 3월 지금 학평 점수 처참해요. 괜찮아요. 아직 시작입니다. 반수생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재수반도 정규반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너무 이걸 가지고 겁먹는다 라던가 아니면 와 3월 학평 문제도 이걸 내가 이런 문제 똑같이 나왔을 때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풀 수 있어요. 네.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저희 공통 문제 중에서 혹시나 걸렸던 문제도 있으면 그거 받아쓰기 하듯이 필기라도 해두세요. 그러면 분명히 1주, 2주, 한 달 뒤에 내가 다시 봤을 때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이라서 분명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볼게요.